논의에서 말했듯이 언론의 자유를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어떤 것도 말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다고 해도 말입니다. 다른 이들을 불쾌하게 하는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단기간에서는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완벽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더 큰 이해력을 형성하는 것을 통해서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한 유일한 오해너라의 기회입니다. 실제적인 시나리오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내가 자유로운 말을 행사하고 당신을 불쾌하게 할 어떤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불쾌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당신을 불쾌하게 할 것이라고 내가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했고, 그리고 그 원인은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과 소통을 못해왔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잠재성과 부정적인 잠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결과는 당신이 나에게 내가 말했던 것에 의해서 불쾌했던 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YOU와 자유로운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불쾌했다는 것을 내가 실감할 때 내가 자연스럽게 신경을 씁니다. 내가 당신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 행동을 기꺼이 바꿉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이 느끼는 식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내가 사과와 함께 다시 반응하고 당신을 더 낫게 이해할 내 바람을 표명을 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내가 말했던 말을 왜 내가 말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바람을 갖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서로의 시각들을 이해하도록 이끄는 열린 대화 속에 관여를 합니다. 이것이 상호 존중으로 이끌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전보다 더 나은 이웃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요지는 그 일 이전에 거의 또는 전혀 소통이 없었고, 따라서 거의 이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단기적으로는 긴장을 높여왔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결과가 긴장의 감소가 됩니다.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얼음을 깨어왔고 상호 존중을 만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FR이 발언을 양쪽에서 자유롭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작용이 되었습니다. 명백히 이상적인 시나리오들보다는 덜한 것이 많습니다. 한 가지는 당신이 기분 나쁘지만 나에게 그것을 소통하기를 거부하고, 따라서 당신이 물러납니다. 따라서 당신이 나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지 않고 추정들을 만드는 것에 의존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대해서 화가 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왜 그런지는 모르고, 따라서 내가 추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긴장을 높이는 부정적인 나선의 시작을 보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발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행사하려고 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유로운 발언의 원리에서 결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데서의 결함입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당신이 나에게 또 다른 모욕적인 언동과 함께 나의 모욕적인 언동에 반응하는 것이고, 따라서 긴장의 나선이 즉시 만들어지면서 모욕에서 모욕으로 이끌면서 폭력으로 이끌고 살인과 파괴 행위로 이끕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수천 년 동안 중동에서 보면서 왔던 패턴이고, 그리고 내가 이전 논의에서 말했듯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눈 속에 이 들보를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들춰내기 위한 적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풍자 만화들을 발표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그 상황에서 현명했는지 아니면 필요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데려다 줍니다. 내가 이미 우리 첫 번째 논의에서 이것을 답했지만 이것을 자유로운 발언에 연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신문이 무슬림 세계에서 긴장과 화냄을 자극하려는 계획적인 의도와 함께 그 풍자 만화들을 실었다면, 그러면 그것이 언론 자유에 대한 지혜롭지 못한 사용이었을 것이라고 내가 말할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무슬림들을 의도적으로 모욕 주기 위한 그 신문의 권리를 방어할 것이고, 왜냐하면 이것이 언론 자유에 피할 수 없는 결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신문이 명백히 행동 규범 골든 룰을 위반했다고 내가 말했을 것입니다. 실제적인 경우에서 덴마크와 다른 유럽의 나라들에서 무슬림들과 비무슬림들 사이에 높아져가는 긴장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신문이 또한 실제적인 문제는 국민들, 정부들, 미디어가 이슬람에 관한 이슈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에 자유롭게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또한 이해했습니다. 이슬람이 현대 유럽에서 하나의 금기가 되어왔습니다. 가톨릭교가 중세 유럽에서 하나의 금기였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많은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서 많은 근본주의자, 크리스천들과 같이 의문을 갖거나 토론을 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 곤경을 무엇이 깰 수 있을까요? 서구 사회에서
여러분이 정부, 대기업들이나 다른 단체들이 자신들의 행동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에 꺼려해 왔던 식에 대한 많은 예들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종종 풍자문을 사용해서 일관성 없는 시각들과 위선적인 행동들을 지적해왔고, 그리고 이것이 종종 장기적으로는 더 열린 대화와 긴장의 감소로 이끌었습니다. 다시 또 간디가 비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대형 제국이 자신들의 눈안의 들고에 직면하도록 어떻게 강요를 했는지 살펴보세요. 확실히 단기적으로 증가된 이 긴장이지만 단기적으로 긴장을 증가시키지 않는 유일한 선택이 영국법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었습니다. 서방 식민주의가 시간의 바퀴에 의해서 앞질러짐을 당해왔고 멈추어야만 했었다는 것에 어떤 의심이 있을 수 있는지요? 간디의 행동들이 장기적으로 긴장을 감소시켰고 많은 더한 죽음들로 이끌 수도 있었던 더한 폭력적인 대립을 막았다는 것에 오늘날 어떤 의심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첫 번째 논의에서 말했듯이 무슬림들이 시간의 바퀴 뒤에 있고 그리고 종교에 대한 그들의 접근 방식이 만일 우리가 제3차 세계대전을 피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MES 바뀌어야만 합니다. 무슬림들의 태도가 오직 오해나라의 자신들의 눈 속에 들보를 보는 것으로 온다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교가 평화로운 종교이고 그런 다음 이슬람교를 이용해서 어떤 분개함에 대해서 폭력과 함께 반응하는 것을 정당화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것을 보는 것으로 반드시 MES 되어야만 합니다. 무언가가 그들의 위선을 아주 명백하게 만들 수 있고 그들이 결국 그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한다면 오직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린 대화에 자신들의 마음을 닫아왔기 때문에 오로지 어떤 분개함이 그 공경을 깨기 위한 어떤 기회를 갖게 됩니다. 사람들의 어떤 그룹의 위선적인 행동들이 아주 명백하게 되었어. 그들이 결국 그것을 보는 것으로 또는 사회의 나머지가 그것을 보고 하나의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으로 오는 그 지점으로 어떤 상황을 데려가기 위해서 강력한 자극을 주는 식에 대한 많은 예들을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환전상들 그리고 성전 성직자들에게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죽였지만 만일 여러분이 긍정적인 세상 변화에 대한 도구가 되는 것을 소원을 해왔다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눈 아래 들보를 보는 것을 돕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위협을 기꺼이 무릅써야만 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비록 풍자 만화들이 겉보기에 긴장이 증가되는 것으로 만들어왔다고 해도 실체에서는 이미 표면 아래에서 바로 숨어있었던 것을 그 풍자 만화들이 오직 더 보이게 만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무슬림들과 나머지 세계 간의 평화는 거짓된 평화입니다. 무슬림들이 결국 이슬람교가 평화의 종교이고 그리고 화내고 폭력 종교를 사용해서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과 함께 반응하는 자신들의 성향이 알라신의 율법에 대한 직접적인 DIRCT 위반이라는 것을 볼 때까지는 이것이 바꾸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율법들에 얼마가는 코란의 진정한 가르침들로부터 벗어나 왔던 이슬람교의 전승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그 풍자 만화들이 무슬림들에게 이슬람교가 평화스러운 종교이고 그리고 그들이 평화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완벽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폭력적인 침해에 폭력적인 반응은 많은 무슬림들로 하여금 상황들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도록 만들어왔습니다. 온건하고 열린 마음에 무슬림들이 그 논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계속해서 극단주의자들로 하여금 이슬람교에 대한 서구적인 이미지를 규정하도록 내버려두게 될 것인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지할 수 없는 상황 안에서의 한 변화를 생기게 하려는 의도와 함께 다른 이들을 성나게 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하나의 초석입니다. 얼마간의 사람들은 이슬람의 바로 그 핵심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 무슬림들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최상의 길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맞습니다. 그것이 최상의 길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이 사실상 유일한 오에네라의 길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무슬림 문화와 서구 문화 사이에 증가되는 긴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많은 유럽의 나라들에서 상당한 규모의 무슬림 인구들과 함께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소통이 없어서 긴장이 꾸준하게 증가해왔기 때문입니다. 양쪽 측이 그들 자신들 안에 특정 이슈들에게 기꺼이 직면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통이 없어왔고 따라서 그 문제가 사라지도록 희망하면서 그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더욱 쉬웠습니다. 그 긴장을 평화롭게 용이하게 하는 유일한 오에네라의 가능성은 모든 금기사항들이 중립으로 되어 온 직접적이고 열린 대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어떤 쪽도 이것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지 않았고
따라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강요할 수 있을까요? 몇몇 덴마크 신문 편집자들과 풍자 만화가들이 사람들에게 열린 대화에 대한 시급한 필요성에 직면하기 위한 기회를 주는 무의식적인 도구들이 되어갔습니다. 모든 이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상황이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는 대화를 위한 그 필요성을 시사해 왔어야만 합니다. 유럽에서의 무슬림 이주자들과 함께하는 상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오해나라의 장기적인 평화로운 해법은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무슬림 신앙과 아랍의 정체성은 내가 나라의 정체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를 잃지 않으면서 유럽 문화 속으로 통합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쌍방의 양복 기벤트가 있어야만 합니다. 무슬림들이 현대 유럽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주어야만 하는지요. 만일 무슬림들이 유럽인의 사회가 자발적으로 그 자체로 16세기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들이 단순히 현실과 동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무슬림들이 변화에 대한 자신들의 두려움, 현대 세상에 대한 자신들의 두려움에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무슬림 종교 주변으로 초점을 맞추어져 왔고, 그리고 내가 처음 논의에서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사용해서 자신들이 바뀌어야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한 정당화를 시킵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갖고 있는 그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이 특성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종교가 유일하게 진정한 것입니다.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 종교가 무율적이고 따라서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이슬람교의 지도자들이 중세 가톨릭 지도자들이 했듯이 이 무오류의 베일 뒤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치 지도자들도 숨을 수 있고 자신들의 나라들에서 정치적인 변화들을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현대 이슬람교가 시대가 지난 정치제도를 떠받치는 것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가톨릭 교회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우리 종교에 대한 어떤 침해도 신에 대한 범죄이고 따라서 그것이 궁극적인 침해입니다. 궁극적인 침해가 궁극적인 반응을 합리화하고 심지어는 필요로 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에게 침해하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합리화되고 필요합니다. 사실상 우리 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이 태도가 코란의 진정한 가르침들과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시대와도 또한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백히 중세 가톨릭 신자들이 정확하게 동일한 태도를 가졌고 이것은 그들이 시작한 전쟁들과 종교 재판을 정당화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이 세기들 전에 종교에 대한 이 접근 방식을 버렸고 그리고 만일 유럽에서의 무슬림들이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평화롭게 통합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떠나야만 할 것입니다. 유럽에서의 무슬림들은 또한 현대의 유럽의 문화에 기꺼이 적응하고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그 나라의 국민들이 자신의 생활 방식과 믿음들에 적응하도록 시키는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적응하길 꺼려 한다면 여러분이 그 나라를 떠나야만 합니다. 우연히도 무슬림들이 유대인들로부터 하나의 교훈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많은 유럽의 나라들에서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 간의 긴장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양쪽의 책임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새로운 나라들에 적응하기를 꺼려했고 그리고 그 나라들에서의 국민들이 편협했고 아웃사이더들을 기꺼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대화가 있었던 유럽에서의 어떤 나라도 없었고 따라서 그 긴장을 평화롭게 방출할 아무런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폭발 지점으로 이끌고 이 일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사적인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그 결과들과 함께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쟁 이후에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이 그들의 태도들을 바꿨고 그리고 적응하고 수용하는데 훨씬 더 기꺼이 하는 것으로 되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유럽의 나라들에서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 간의 긴장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크게는 유럽의 유대인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유대 유산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자신들이 유대교를 실천하는 동안에 기꺼이 적응을 해왔다는 그 사실에 기인합니다. 하지만 많은 그들이 말하자면 덴마크에서 유대인들로 살아가는 것으로 자신들을 우선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우연히도 유대인의 기원과 유대교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으로 있는 덴마크인들로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우연히도 백인이고 크리스천 종교를 실천하고 있는 또는 실천하지 않고 있는 거수로 있는 다른 덴마크인들의 더 낮게 연관을 시킬 수 있습니다.
유사한 방식에서 통합되어가는 것으로부터 무슬림 이주자들은 맡고 있는 유일한 것은 무슬림들과 비무슬림들 양쪽이 서로 수용하기 위한 자발적인 용의에 가없다는 것 역시 원문에서 이 표현이 빠진 듯함이입니다. 이 자발적인 용의는 반드시 대화와 함께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의 경우 그것이 홀로코스트로 하여금 양쪽들이 함께 사는데 더 기꺼이 만들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전쟁이 무슬림들과 비무슬림들로 하여금 같은 지점에 오게 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가 희망을 합니다. 유럽인들에 대해서는 내가 처음 논의에서 분명하게 말했듯이 그들이 자신들의 편협함에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또한 특정 이슈들을 공개적으로 논쟁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꺼려함에 직면할 필요가 있고 그 이슈들 중에 한 가지는 종교입니다. 무슬림 테러 행위의 위험 요소가 많은 유럽인들이 이슬람교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을 꺼려하게 만들어왔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많은 유럽인들이 종교와 관계되는 어떤 이슈도 공개적으로 토의하는 것에 꺼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럽인들의 나라들이 비종교 세속주의 세큐러리즘을 여태까지 취해왔고 종교 그 자체가 공공의 논의에서 금기되어 왔습니다. 많은 유럽인들이 아주 비종교적이거나 반종교적이라서 신앙을 공개적으로 실천하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믿음들을 삶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무슬림들에 의해서 크게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이것이 중세적이고 그리고 그들이 아주 세련되고 현대적이기 때문에 그것 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비종교주의 세속주의의 명백한 부산부를 기꺼이 살펴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형태의 종교적인 편협으로 이끌어왔습니다. 또 다른 ANOTHER 종교에 속하는 이들에 대한 불관용으로 있는 대신에 많은 유럽인들이 어느 ANI 종교에 속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불관용으로 있습니다. 유럽이 중세시대의 종교적인 광신주의에서 벗어났다는 그 사실은 이는 명백히 올바른 방향에서의 한 걸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것과도 대체를 해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이 이제 외부와 격리되어 고립된 채로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긍정적인 측면 또는 오히려 영성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벗어나서 도달하는 의미와 목적의 감각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갖고 있지 못할 때 그들이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고 그들의 개인적인 삶의 지루함과 아무런 목적과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한 감각으로 빨리 악화됩니다. 이것이 우울증과 현실 도피로 이끌고 이것이 정신병들, 우울증, 약물 남용, 깨어진 결혼들과 가족들 등등의 상당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주의 때문에 유럽의 정부들이 여태까지는 이 문제의 핵심을 다루는데 실패해왔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인간적인 해법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한 ONLR의 해법은 영적인 해법이지만 어떤 유럽 정부도 영성에 더 균형 잡힌 접근 방식과 사회에서의 그 역할을 찾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없습니다. 무슬림 이주자들을 다루는 것이 실제적으로 유럽인들에게 이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무슬림 이주자들이 그들의 종교를 버리고 많은 유럽인들과 같이 비종교적이 되어간다고 유럽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현실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인들이 단순히 그들의 사회 속에서 종교적인 표명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밑으로 더 관용적이 되어가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와 정부의 분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립학교들에서 종교적인 머리 장식들을 금지할 아무런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광신주의에 반해서 싸우게 하는 세속적인 광신주의입니다.